이번 시간에는 계절에 따른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온도가 다르고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황사가 많이 불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황사입니다. 그죠? 중국에서 이 모래먼지들이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보통 도착하는 시기가 3월에서 5월이죠.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그 모래, 사막이니까 모래들이 많죠. 그 바람들이 우리나라에 3에서 한 5월 달쯤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황사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황사가 발령이 나면은 이거 처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실내로 나갈 때는 우리가 그 마스크를 쓰죠. 마스크 중에서도 KF 94 마스크 이런 거를 많이 쓰죠. 그런데 실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황사가 몇 달 동안 있고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잠깐 오는 거죠. 며칠 동안 오고 그다음에 한동안 안 오다가 또 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황사가 언제 오는지 예측을 하고 일기예보를 하기 때문에 황사주의보가 발령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외부에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문이나 창문이나 이런 것을 일단은 다 닫아야 됩니다. 그죠? 다 닫고. 근데 황사가 지나갔다고 이제 황사 발령이 해제가 되면 그 다음에 일단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일단 황사는 바깥에 없으니까 실내에. 그래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2시간에 한 번 정도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이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열어버리면은 황사 바깥에 외부에 있는 황사의 잔재들이 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시키지 않고 2시간에 한 번 정도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환기시키고 그 내부에는 어떻게 됩니까? 황사 문을 닫고 있어서도 황사 먼지들이 들어왔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공청소기, 청소기 우리 다 진공청소기 있죠. 그걸로 빨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걸레가 아니고 물걸레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황사 먼지 같은 것들이 천장, 벽, 바닥 이런 데 붙어 있을 수가 있죠. 마른 걸레로 닦으면은 그게 잘 안 닦이죠. 모래 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무슨 걸레로 청소를 하느냐, 물걸레로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하죠. 마른 걸레로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장마철 이럴 때 습기가 많을 때는 물걸레로 닦으면 안 되죠. 마른 걸레로 닦아야 되고. 그래서 걸레 닦을 때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황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물걸레로 닦아줘야지 황사의 먼지들이 이제 물걸레에 묻어 나오겠죠. 그거 조심해서 청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처리를 한다. 황사가 불 때는 당연히 다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황사가 지나갔다는 경보가 발령되고 나면 일단 내부로 문을 닫아도 조금씩 들어오는 황사 미세먼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시킬 필요는 없고 2시간에 한 번 정도 시킨 다음에 진공청소기나 마른 걸레로 닦아준다 하는 거, 그게 황사 지나가고 난 이후에 청소 방법입니다. 환기시키고 청소 방법. 우리가 황사 경보 전후에 실내 미세먼지 농도 측정 값을 우리가 데이터로 한번 보면은 황사 경보 주의보하고 경보하고 발령된 게 요 파란 선입니다. 요래될 때 실내의 측정 값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가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실외는 엄청 높겠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실외는 엄청 높은데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금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문을 닫아둬야 됩니다. 근데 창문 열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내나 똑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황사가 왔을 때는 자연환기는 절대로 시키면 안 됩니다. 황사 먼지가 불 때는 자연환기는 시키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환기도 안 시키는 게 좋은데 황사 부는 동안에는
근데 꼭 필요하면은 뭐 기계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황사가 오고 있는 도중에 창문을 열어버리면은 실외나 똑같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여름철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기 실내 오염도를 조절하기에 가장 어려운 게 장마철이 있죠. 장마철에는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습기가 많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장마철에는. 그죠? 그러니까 습기 제거가 중요한 겁니다. 여름에는. 습기 제거를 할 때는 어떻게, 요도 나와 있죠. 다른 계절에 비하여 실내 오염 농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더운 날도 많지만 비도 많죠.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더우면은 땅 속에 품어 있던 습기가 열기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지면에서 가까운 1층, 그 다음 2층, 3층, 뭐 지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심각한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습기를 머금게 된다 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마른 날도 습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에서 지면에서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제 뭐 습기를 없애는 거겠죠. 제습기나 에어컨을 사용해도 습기는 제거가 많이 되죠. 제습기나 에어컨을 사용해서 실내 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습기 농도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벽 같은 것을 청소할 때는 여름철에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젖은 걸, 아까 황사 때는 젖은 걸레로 하죠, 청소를. 근데 마른 걸레로 해야 됩니다. 마른 걸레로 해서 청소를 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곰팡이나 미세 부유물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제거를 시켜야 되겠죠. 곰팡이가 보였다 하면은 일단 바로 어떻게 곰팡이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방치해 두면은 금방 대량 번식이 일어나죠.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여름철에 관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름하고 반대겠죠. 습도가 낮습니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습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습기 등을 틀어서 실내 습도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겨울에는 습도가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습도가 낮으니까 곰팡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미세 부유물 발생 가능성도 조금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가습기 등을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좀 높여준다는 얘기겠죠, 습도를. 그 다음에 환기는 보통 뭐 하루에 한 3번 정도 하는 것이 좋은데, 겨울철에는 뭐 바깥 공기가, 외부 공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면은 항시 한 5cm, 10cm 정도 열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론 때 이야기했었죠. 외부하고 내부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면은, 겨울철에 심할 수가 있죠. 너무 심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결로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곰팡이가 번식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름은 아니고 겨울철에는 약간 한 5cm나 한 10cm, 뭐 최대 한 20cm 정도 창문을 열어가지고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조금 조절해서 결로를 방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겨울철에는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를 한다 이러면은 무슨 걸레가 좋겠습니까? 건조한 걸레보다 습기 있는 걸레가 더 좋습니다.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겨울철 이럴 때는 집에서 빨래 말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내에서 빨래 건조대에 있죠. 그죠? 실내에서 말르는 거. 거기다가 빨래를 말라주고 이렇게 하면은 습도 조절에 아주 유용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감기 환자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습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 실내 오염물질 농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포르말데히드나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분포를 보면은 여름에 많네요.
여름에 가장 많고 겨울에 조금 적죠. 그죠? 포르말데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여기 표도 마찬가지고 곰팡이나 부유세균도 보면은 여름철에 좀 강합니다. 그죠? 번식하기가 좀 좋은 환경이다 이 말이겠죠. 물론 종류에 따라서 가을에 조금 더 많은 것들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름철에 이런 오염 물질들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겨울보다가. 왜 그러냐면은 습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습기 조절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습도 조절이 그만큼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습도 조절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온도만큼 중요합니다. 습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한다 하면 뭐를 관리하는 거냐? 그러면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온도도 관리를 하고 습도를 관리를 해서 우리가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오염 물질들이 급속하게 번식되는 이런 상황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 자각 정상 따른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공기가 나쁜 데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특히 느낄 수 있는 게 새집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눈 따가워 하고 막 그렇게 말하죠. 몸이 막 간지럽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염 물질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자,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실내 거주하고 있는데 눈이나 목이 따갑고 피부가 막 간지럽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전 시간에 했던 거 건축 자재가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든지 친환경 제품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적게 나온다 뿐이지 나오긴 다 나오죠. 오염 물질들이.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거나 아니면 새 건물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전자전기 제품을 새로 바꾸었다거나 새로 샀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실내에 있는데 눈이나 목이 막 따갑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내가 건조하다고 느껴지면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조절하거나 물을 많이 마셔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사람이 한 2리터 정도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마셔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이겠죠. 눈이 막 따갑고 이럴 때는 손으로 비비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로 세척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비비고 이러면은 눈 안에 또 염증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은 실내에서 뭐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전기 전자 제품을 새로 샀다든지 아니면 전자 제품을 냉난방용으로 많이 틀었다든지 그죠? 이런 새 집으로 이사 갔다든지 이럴 때는 몸에 증상이 일어납니다. 눈이 따갑거나 목이 따갑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베이크아웃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죠. 환경 오염 물질을 일시적으로 제거시키는 거죠. 빨리 제거시켜서 빨리 배출시키는 베이크아웃 온도를 높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이 온돌 난방이기 때문에 보일러 떼면 되죠. 보일러 떼면은 문 닫아놓고 아주 높은 온도로 보일러를 떼주면은 많이 저감이 됩니다. 오염 물질들이. 그래가 빨리 저감시킨 다음에 문 열어가지고 한 서너 시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창문을 확 열어서 환기시키고 또 서너 시간 떼어서 오염 물질들을 빨리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한 5-6번 정도 해주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몸에 왔는 그런 증상들은 뭐 물론 병원 가도 되겠지만 병원 가기 전에 뭐 병원 간다기보다는 뭡니까 가습기로 습도를 좀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면 또 금방 진정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몸에서 느끼는 그런 오염 물질들의 증상이 왔을 때 조절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애기들 보면 천식이나 아토피 이런 거 많이 생기죠. 특히 천식, 아토피 많이 생기는 애기들 보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사 갔을 때 그런 거 많이 생깁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아니면은 뭐 애완동물 키운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에 있는 것들을 오염이 될 만한 물질들을 오염원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불 같은 거 다 빨고, 그 다음에 뭐 환기시키고, 애완동물 털갈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모욕시키고, 그 다음에 인형 같은 것도 요즘 인형 같은 것도 다 빨기 쉽죠. 저 빨래방 가서 빨면 금방 빱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거 집에서 하기 귀찮다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집안에 뭐 천식이나 아토피 환자 생기면은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오염 원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를 시켜야 되겠죠. 온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습기가 모자라면 가습기를 틀고, 그다음에 습기가 너무 많으면 제습 활동을 하고 환기를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안에 있는 오염원들이 있을 만한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햇빛에 마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햇볕에 마르면은 웬만한 그 오염원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햇빛이 강렬한 햇빛에 마르면은. 그런데 햇빛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 이러면은 뭐 물거리 가지고 빨래해야 되겠죠. 빨래할 때 근데 몇 도 이상시 정도 되어야 되느냐. 꼭 뭐 이불 커버 이런 거 다 빨아야 되겠죠. 55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거의 다 이런 오염원들은 제거가 됩니다. 다 죽는다는 말이겠죠. 뭐 100도까지 막 안 올려도 됩니다. 55도 정도 되면은 다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은 대충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세탁기 같은 거 할 때 온수 틀면 대충 55도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탁만 해도 거의 많이 죽는다는 얘기겠죠. 세탁하고 잘 말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천식이나 아토피 생겼을 때 이런 거 오염원 제거 안 해주면은 이거 거의 잘 안 낫습니다. 어른들은 뭐 또 금방 나을 수도 있는데 애기들은 이게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허구한 날 이거 가렵고 이렇기 때문에 맨날 떴고 이래가지고 막 이거 피부도 많이 상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애기들 있고 이런 집들은 오염원 제거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면 호흡기 쪽에 뭐 문제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뭐 실내 흡연했는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은 뭐 향수 같은 거 있죠. 향수 같은 거 많이 뿌려도 호흡기를 통해서 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니면 페인트 칠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그 종이 장판 할 때는 니스 칠 많이 하죠. 니스 칠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몸의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일단 호흡기 쪽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와 머리 이거 미장원 같은 데서는 하고 스프레이 많이 뿌리죠. 머리 그 세팅한다고 스프레이 많이 뿌린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일단 가슴 답답한 증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럼 이거는 공기 중에 어떤 물질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일어났을 때는 이 공기 중에 뭐 어떤 오염 물질이 떠다니고 있다고 이제 감지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일단 환기를 통해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청소를 통해서 묻어 있는 것들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간에 따른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 이거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택 공간에서 실내 공기질이 가장 많이 오염되는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주방이죠. 주방에서 오염되는 거 한번 볼까요? 실내 오염 공기 되는 거. 일단 튀기거나 굽거나 뭐 이거 삶거나 요리를 많이 하죠. 일단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실내 공기가 오염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가만히 집 구조를 생각해 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가 싱크대 붙어 있는데 아래장 있고 위장 있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개고부가 다 있죠. 그게 환기시키라고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이 주방 쪽에서는 자연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집 구조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중간에 뭐 창문을 낼 상황이 못 되면은 바로 옆에라도 일단 자연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이 있죠. 창 없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심각한 겁니다. 주방에서만 발생했던 오염 물질들이 어떻게 주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거실로 넘어가고 안방으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죠. 빨리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주택 공간에서는 이 요리하는 부분, 이 주방 부분에서의 공기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공기질 관리 어떻게 하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으로 봐도 알 수 있죠. 이 요리하는데 바로 위에 후드 있죠. 후드를 통해서 바로 배출시킵니다.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후드를 틀어놓고 음식 했는가 하고 후드를 안 틀고 음식 했는가 하고는 오염 물질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반드시 이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주방에서 요리할 때 후드를 틀어놓고 해야 됩니다. 근데 후드 트는데 요 뭐 해야 됩니까? 필터 있죠. 필터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그죠? 뭐 매일 닦을 필요는 없어도 가정에서는 그래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후드 닦아주고요. 후드 필터 닦아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안 닦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바로 음식하는데 막 떨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후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요리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연환기 시키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리 끝났다고 해가 후드 바로 끄고 창문 바로 끄는 게 아니고 닫는 게 아니고 요리 끝나도 한 20분 정도 계속 2, 30분 정도 후드 틀어주고 이 자연환기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방 시설에서 보면 또 많이 오염시킬 수 있는 게 냉장고 있고, 그죠? 뭐 가전제품이 많죠. 여기 가전제품을 많이 씁니다. 이 주방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전자제품 많이 사용해도 오염물질 많이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그죠? 바로바로 어떻게 들고 나가야 되겠죠. 들고 나가든지 아니면 요즘은 뭡니까? 싱크대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음식물 처리기 기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 바로 그냥 배출시켜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장치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것은 미생물이 엄청나게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물들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주방 쪽이 가장 어떻게 됩니까? 오염에 취약한 시설입니다. 주택 쪽에서 보면. 그래서 이 주방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여기서 잘 안 돼가지고 뭐 바깥으로 다른 거실로 넘어가고 실내로 오염된 것들이 주방에서 오염된 것들이 다른 공간으로 막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으니까 조심을 하고 해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주방. 조리 시에는 레인지 후드를 켜거나 창문을 열어도 환기를 시킨다 이 말이죠. 금방 이야기했었죠. 반드시 레인지 후드를 켜놓고 해야 됩니다. 창문도 열어놓고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요리가 끝났다고 바로 닫는 게 아니고 끝나고도 한 30분 정도 틀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치우고, 개봉된 음식은 용기에 딱 밀폐가 보관해야 됩니다. 그 보관했다가 뭐 하루에 한 번씩 간다든지 뭐 이틀에 한 번씩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냥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냥 오픈시켜 놓고 이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오염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날파리도 끓고 그런 것들이 끓게 되는 이유들이 전부 뭡니까?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오염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도마에서 뭡니까? 뭐 야채도 썰이고 뭐 고기도 썰이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생선도 썰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습기도 많고 그 다음에 균들도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마는 씻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햇빛에 자주 말려서 건조해야 됩니다. 씻기도 매일 씻어야 되지만 말려서 잘 건조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특히 또 이 여기 주방에서 제일 많이 오염은 가스레인지, 가스버너 이거는 아주 위험하죠. 인체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사용을 안 하면 제일 좋죠. 요즘 가스 버너 대신에 요즘 뭐 나옵니까? 전기 콕탑 나온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죠. 뭐 블루라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집들도 있죠. 그럴 때는 가스로 쓸 수밖에 없는데 언제 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면은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점화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점화시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를 쓰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마스크도 없다 이러면 뭐 잠시 숨을 좀 참고 그죠? 한 1, 20초간은 숨 참을 수 있죠. 점화시키고 당분간은 조금 참고 있습니다. 이거 연소될 때는 또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점화될 때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점화되는 순간에 그때
숨을 들이쉬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다 마시는 일들을 좀 삼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스버너 이런 거 할 때는 특히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변질된 거를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정수기, 특히 정수기 같은 거 많이 사용하죠, 집에서. 정수기 밑에 물 좀 흐르는 거 받으려고 물바지가 있습니다. 물 따라 먹고 조금 흐르는 거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그 물바지에 물을 자주 청소 안 해주면 물이 고여 있으면 그 습기가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물이 고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세척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렌즈 후드 이런 것들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거 정기적으로 필터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름때라든지 미세먼지 뭐 또는 이런 것들이 요 필터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업소용이다 하면 매일 청소해야 됩니다. 이거 매일 저녁에 청소해야 되는데, 주거용 같으면 뭐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요 주위에 붙어 있는 뭐 기름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잘 닦아 주어야 되겠죠. 자, 주방까지 했고, 요번 주택에서 필요한 오염원들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